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코인을 산 게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초대장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자, 한쪽을 보세요. 76만 4천 개의 지갑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엔 딱 58개의 지갑이 있어요. 이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만 달러 넘게 챙겼고 다 합치면 11억 달러를 벌어간 겁니다. 11억 달러가 얼마냐면요. 보통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같은 코인, 같은 이름,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결과가 천국하고 지옥으로 완전히 쫙 갈린 거예요.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의 심장엔 기술도 없고 회사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었어요. 딱 하나, 어떤 한 사람한테 얼마나 가까이 앉을 수 있느냐,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누가 진짜 돈을 챙겼고 누가 입장료만 내고 빈손으로 쫓겨났는지, 그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갔는지가 한 줄로 쫙 깨어집니다. 이야기는 202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코인 하나가 딱 올라옵니다. 이름이요? 별 수식어도 없이 그냥 트럼프였어요. 발행량은 10억 개. 근데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시장에 실제로 풀린 건 2억 개뿐이었고 나머지 8억 개, 그러니까 전체의 80%는 트럼프 측이랑 연결된 두 회사가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CIC 디지털, 다른 하나는 이름부터 노골적인 파이트라는 회사였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코인 10개 중 8개의 주인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발행한 쪽이 물량 대부분을 깔고 앉은 채로 시장 문을 연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이었겠어요? 가격부터 한번 보시죠. 코인은 0.18달러 근처 값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단 이틀 만에 75.35달러를 찍습니다. 상승률로 환산하면 41,833%. 이게 얼마냐면요. 이틀 만에 418배예요. 평생 주식하면서 이런 숫자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정상적인 자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자산은 공장이 있고 제품이 있고 매출이랑 현금 흐름이 있어서 가격의 바닥이 깔리거든요. 근데 이 코인엔 그게 없어요. 회사가 망해도 손에 남는 설비가 없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매출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격은 뭘 근거로 매겨진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코인의 값은 무언가의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근접성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 근접성이 아예 대놓고 상품으로 포장된 순간이 있어요. 2025년 4월 23일 코인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 하나가 딱 뜹니다. 보유량 상위 220명을 워싱턴 인근 골프클럽으로 초대해서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연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잔고가 제일 많은 상위 25명한테는 별도의 VIP 리셉션에 백악관 투어까지 제공한다. 이 공지가 뜨자마자 코인 값이 약 50% 뛰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만찬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딱 220개뿐이에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기준은 단 하나, 누가 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순위표 위로 올라가려면 코인을 더 사야 하는 거죠. 만찬이 미끼였고 그 미끼를 무는 행위 자체가 코인을 사들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자 옆자리를 사겠다고 경쟁할수록 코인 값은 올라가고 코인 값이 올라갈수록 발행한 쪽이 깔고 앉은 8억 개의 가치도 같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게 투자 상품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입장권 경매였어요. 그것도 끝없이 호가를 올려야만 하는 경매요. 자, 이제 그 경매의 결승선이었던 만찬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됐던 그 블랙타이 만찬이 실제로 열렸어요. 그 방의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를 보면 이 판의 본질이 더 선명해집니다. 가장 많은 코인을 들고 있다고 밝힌 사람은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 트론을 만든 기업가이고 과거에 미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제소된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코인에만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만찬에서 소매가 약 10만 달러짜리 트럼프 브랜드 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불편한 그림이 나와요. 블룸버그가 상위 보유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잔고 상위 25명 가운데 19명이 외국 국적자로 추정됐습니다. 풀어서 말하면요. 미국 대통령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간 25개의 자리 중 다수를 외국 자본이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서 제일 민감하게 다뤄야 할 게 바로 외국 자본하고 권력의 거리잖아요. 그 거리가 코인 잔고 순위표 하나로 공개 경매에 붙여진 셈인 거예요. 그리고 만찬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 코인 값이 약 16%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한 줄에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다 담겨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찬 자리 따내겠다고 순위표를 쫓아 뒤늦게 코인을 사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비싼 값에 입장권을 산 사람들이에요. 만찬이란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새로 사들일 이유가 사라진 그 코인의 값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결국 입장료를 낸 다수가 일찍 들어왔다 빠진 소수랑 발행한 쪽의 수익을 떠받친 셈이에요.
그리고 돈을 잃은 그 수많은 지갑 대부분이 적은 금액을 들고 있던 소액 보유자였다는 사실이 이 그림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큰 손은 일찍 챙겨서 빠져나갔고 평범한 사람들은 만찬이랑 접근권이라는 환상을 쫓다가 청구서를 떠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물린 겁니다.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한 번의 사고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조가 거의 동시에 한 번 더 복제됐습니다. 트럼프 코인이 나오고 이틀 뒤 영부인 이름을 단 또 다른 코인이 공개돼요. 이 코인은 사실 공개되기 전에 이미 블록체인에 조용히 만들어져 있었고 영부인이 공개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에 정체불명의 지갑들이 먼저 사들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초 단위로 따라가 보세요. 한 분석에 따르면 공개 발표가 나오기 단 2분 30초 전에 24개의 지갑이 260만 달러어치를 미리 매수했고 그중 한 지갑은 공개 64초 전에 68만 1천 달러어치를 사들여서 하루 만에 3,90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먼저 알고 들어간 쪽이 거둔 이익이 약 9,960만 달러에 달했어요. 발표 64초 전이라는 게요, 우연으로 설명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언제 공이 울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설계, 같은 타이밍, 같은 결과가 거의 같은 시점에 두 번 반복됐다는 사실은요, 이게 어쩌다 터진 한 번의 행운이나 불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계였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권력하고 유명세를 연료로 다수의 돈을 소수한테로 옮기는 기계요. 한 겹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자 가까이 앉고 싶어 하는 욕망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후원금 내고 만찬에 참석하고 행사에 이름 올리는 일은 정치의 오래된 풍경이죠.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 접근권이 코인이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코인은 국경을 안 가리고 신원을 깐깐하게 안 묻고 하루 종일 거래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사는지 추적하기 어렵고 외국 자본이 익명에 가깝게 권력에 다가서는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까 가장 가까운 자리의 다수를 외국 국적자가 차지했다는 분석,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통적인 정치 후원에는 출처랑 한도랑 공개 의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도 있어요. 근데 코인 잔고 순위표에는 그런 울타리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구조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똑같이 불편해한 겁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통로의 문제였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인을 산 게 투자였을까요? 초대장이었을까요? 답은 명확해요. 그걸 투자라고 믿은 다수한테는 잃은 돈이 남았고 그걸 입장권으로 정확히 이해한 소수한테는 자리랑 시계랑 인맥이 남았어요. 같은 코인을 두고 누구는 자산을 샀다고 생각했고 누구는 권력과의 거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천국하고 지옥을 갈랐습니다. 입장료를 낸 사람의 운명은 언제나 똑같아요. 행사 끝나면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코인의 코드가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였어요. 손님이 이기든 지든 하우스는 매판 자기 몫을 떼어가고 그 하우스가 칩의 대부분까지 처음부터 쥐고 있다면 그 테이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어느 방향으로 모일지는 수학적으로 정해진 결말인 거예요. 화려한 만찬도 금시계도 백악관 투어도 결국 그 결말을 그럴듯하게 가리기 위한 무대 장치였을 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코인이 시청자분들의 나스닥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만찬 방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자리를 사겠다고 수억 달러를 움직인 사람들이랑 그 자리를 판 사람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국 기술주의 값을 좌우하는 정책하고 규제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랑 같은 테이블에 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차트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아는 것이 숫자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은 구조를 뜯어서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씩 건네드리는 것. 그래서 적어도 TQQQ 연구소의 시청자들만큼은 저런 수법에 호구가 되지 않는 것. 이런 분석이 다음에도 필요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